자, 3월 8일 6월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포함 28만 원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8,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지금 이 앞에 분개했던 급여 지급한 내용 있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우리 장기요양보험료 이거, 그리고 또 생산부서 직원 거에 이 금액. 그럼 지금 얘네들 다 합치면 얘는 69,000원이고 얘는 71,000원이다. 그죠? 더하기 한 거예요. 빨간색 저 네오박스 한 거는 69,000원이고 이 파란색 네오박스 안녕이식 거는 71,000원이고, 그래서 합치면 14만 원이니까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14만 원까지 해서 28만 원 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이 돈 합친 게 68,200원인 거죠. 이 돈 68,200원 하고 납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문제에서. 그럼 지금 여기에 14만 원 하고, 지금 제가 네오박스 한 것들 14만 원 하고, 그리고 이 소득세들하고는 우리 장부에 방금 급여 줄 때에 예수금이라고 써뒀죠. 이거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 지워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얘네도 납부하는 거니까 이제 지워야지. 대변인 돈 주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이 색깔에 나눈 게, 소득세는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세금은 자기가 번 거니까 자기가 내야지. 자기만 부담하면 끝이죠. 이건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부서 직원과하고 생산부서 직원과는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14만 원을 전부 다 복리후생비라고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업부 거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생산부 거는 500번대의 복리후생비로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은 14만 원이지만 영업부 거는 지금 69,000원이고 생산부 거는 71,000원이죠. 그럼 회사가 그만큼 내주는 부분은 복리후생비 800번, 500번으로 구분해서 써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하면 3월 8일 날 우리는 차변에는 예수금이라고 지워주는 건 14만 원 하고 68,200원 하고 해서 208,200원이 될 거고, 그리고 회사가 지원해주는 우리 금액 복리후생비 영업부서 직원 거는 우리는 69,000원이고, 다음 71,000원은 우리는 생산부 직원의 우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비고, 그럼 이 돈 전부 다 합쳐서 현금으로 납부한 게 34만 8,2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3월 10일 2월분 국민연금 39만 4천원 회사 부담분을 포함해서 중앙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국민연금에서 93,000원 하고 그리고 104,000원 하고 그러면 합이 197,000원이니까 회사도 똑같이 지원해서 394,000원 낸 거예요. 그럼 직원이 부담한 거는 예수금,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우리 시험 때는 말해 줄 거예요. 얘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800번대 세금과 공과 똑같은 금액을 회사가 그대로 지원해 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500번대의 세금과 공과다. 그럼 자, 우리가 3월 10일 날 자, 지금 돈 납부한 게 현금으로 394,000원을 납부했다고 하는데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한 게 197,000원이고 그러면 93,000원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처리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104,000원은 500번대의 세금과 공과다. 자, 다음 3월 11일 퇴사한 생산직 사원 김대명의 퇴직금을 아래 퇴직금 계산 명세서의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 직원의 퇴직금이 420만 원인데 주택자금 대여한 120만 원이 있었네요. 그래서 얘가 장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 있는 거 있으면 얘 지우면서 빼고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13만 2천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지급한 거죠. 그럼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확인해야 되죠? 그죠? 퇴직급여 총당부채 잔액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장부상 잔액 확인할 때는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오늘 날짜 3월 11일 날 자, 퇴직급여 총당부채를 자, 위치가 눈에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뭔가 찾을 때 컨트롤 F 잘 누르시죠. 그럼 컨트롤 F 눌러서 퇴직이라고 치시면 얘한테 바로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양쪽 끝에 있는 잔액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럼 오른쪽에 1억 원이다라고 잔액이 있네요. 근데 지금 480만 원만 지급할 거니까 전부 다 퇴직급여 총당부채 끌었으면 되겠죠. 자, 그럼 (3월 11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20만 원을 끌어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그럼 우리가 돈 줘야 되는데 일단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되어 있는 돈 120만 원을 지우면서 빼고 자, 우리 시험 때는 얘 무조건 거래처 써야 돼요. 거래처 알려줄 거예요. 여기 지금 거래처 안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뭔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얘는 그 원천징수하는 건 예수금이고 그럼 나머지 금액 286만 8천 원은 우리가 얘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3월 12일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800만 원과 연금 운용 사업비 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일단 돈이 나갔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고, 나간 돈은 808만 원이 나갔고,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은 계정과목 뭐라고 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쓸 거고, 연금 운용 사업비는 우리는 수수료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다. 영업관리부과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13일 전기의 4월 보성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여 보통 예입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셨나요? 전기에 대손당했던 외상매출금을 오늘 돈 받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돈 받은 거죠. 그럼 돈 받았으면 차변에 쓸 건데 받은 거를 현금 받아서 바로 보통 예입했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 다음 우리 뭐 확인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언제 대손이 발생했냐 확인해야지. 올해 대손 발생했던 거였으면 취소하는 거고, 올해 이전에 발생했으면 대손 충당금에 모아둘 거라 그랬죠. 그런데 전기에 발생한 거니까 대손 충당금에다가 500만 원 모아둘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기 짝지가 있죠. 그래서 그 짝지를 알려주려고 여기 외상매출금이 대손당했던 채권이 외상매출금이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을 써주면 되겠죠. 이것 쓰라고 여기에서 외상매출금을 알려준 거예요. 자, 다음 3월 14일 제품 87만 원을 영업소 매장 방문객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 자, 저게 8번 타계정 대체서라 그랬는데 이런 말 없어도 제품이나 상품이나 원재료 그냥 그 글자로만 해서 대변에 가면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하고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3월 14일 날 우리는 제품 87만 원을 매장 방문객 홍보용 썼으면 제품 87만 원 지우고 광고 홍보 이런 글자가 있으면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제품 87만 원치가 사라지고 차변에 광고 선전비 87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3월 14일 주식회사 신암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거래처 범어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받을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여 결제하다. 자, 이번에 외상매입금 갚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죠. 자, 그럼 우리 장부에서는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얘 갚는 거니까 치우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지워줄 거고, 이건 신암전자한테 갚아야 되는 거 지워주고, 다음 대변에 우리가 어음 줄 건데 받을 어음이 나가게 되고 범어산업한테 받을 거다라고 적어뒀던 거 지워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3월 15일 2020년도 법인세 수시부가액 3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체국으로 납부하다. 자, 그럼 수표 발행해서 현금 인출했다는 건 당좌예금에서 돈을 뺐다는 이야기죠. 그럼 당좌예금에서 350만 원 나간 거고, 법인세 우리 중간연합세액이나 수시부가액 법인세를 지금 내야 될 경우 아닌데 미리 내는 건 다 선납세금이라고 했죠. 원주ing수당에도 선납세금, 중간연합세액도 선납세금, 수시부가액도 선납세금. 그럼 3월 15일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350만 원 돈을 찾았고, 차변에 얘는 법인세 미리 낸 거니까 선납세금이다. 35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다음 3월 16일 금호인쇄소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당일의 취득세로 60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이번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개정하면 뭐라고 쓰죠? 우리는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 아닌 부동산들은 토지든 건물이든 투자부동산이라고 쓰죠. 자, 그리고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1억 5천은 수표 발행했고 600만 원은 현금으로 줬네요. 자, 그럼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 수표고, 우린 당좌예금에서 돈 찾아가라고 발행해줬고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자, 다음 3월 17일 (2018년 3월 17일) 미국의 뉴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42,000달러와 이자 4,000달러를 당점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 상환하였다. 자, 얘를 잘 보세요. 18년도에 달러당 1,450원에 이 돈을 빌렸어요. 근데 우리는 외환은 기말 되면은 기말 기준 환율로 금액을 맞춰둔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전기말 환율 1,300원으로 이 장기 차입금이 맞춰져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자, 지금 37이 문제인데, 자, 지금 장부에 우리 장기 차입금 잔액은 지금 42,000달러에 곱하기 달러당 1,300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2,000 곱하기 1,300원 하면 장부에는 5,46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얘는 전기말 환율을 적용한 걸로 장부에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또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장기 차입금의 잔액을 이야기한 거고, 이자는 오늘 주면서 발생한 4,000달러죠. 그러면 이자 비용의 발생액을 보면 얘는 4,000달러인데 오늘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상환시 환율이 달러당 1,050원이에요. 그러면 4,000달러 곱하기 1,050원을 하면 얘는 420만 원이 되네요. 상환시 환율을 적용한 거죠. 지금 계산한 게. 그럼 우리가 이제 상환액 당좌 예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우리가 줘야 되는 거는 총 46,000달러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42,000달러 원금하고 이자 4,000달러 해서 46,000달러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오늘 갚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럼 4,830만 원이 되겠네요. 당연히 이 상환액은 상환시 환율을 적용을 했겠죠. 자, 지금 제가 얘네들을 계산한 이유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분계가 장기 차입금 상환하고 이자 주는 거니까, 그리고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간 거죠. 그럼 대변에는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가고, 돈 준 이유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 갚아서 지워주고, 그리고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 금액을 우리가 계산한 거죠. 그럼 장기 차입금 치우는 거는 내 장부에 5,4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자는 오늘 발생한 게 420만 원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46,000달러를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4,83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차이 나는 돈 1,050만 원. 얘는 뭐라고 써야 되죠? 얘는 지금 우리는 내 장부에 있는 빚보다 작은 돈 주고 빚 갚았잖아. 그래서 이익이죠. 근데 외화로 인해서 이익을 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되죠. 사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장부에는 달러당 1,300원으로 42,000달러가 있는데, 이걸 지금 갚을 때는 1,050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럼 250원 싸게 지금 갚았죠. 그게 42,000달러 곱하면 1,0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딱 이 금액이 외환 차익인 거예요. 자, 다음. 자, 3월 18일 당사는 공장 직원들에 대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당월까지의 연금 부담금 72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연금 계좌에 불입하다.
그럼 이번엔 확정 기여형이죠. 보통 예금에서 720만 원 거는 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72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퇴직급여 공장 직원 거니까 500번대. 우리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그 상품이고 계정 과목이죠. 자, 다음 3월 22일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재료 560만 원을 기계장치 수리용으로 사용하였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이번엔 원재료를 기계장치 수리용으로 썼죠. 그럼 원재료 치우기 위해서 대변의 원재료고 대변에 제가 원재료 제품 상품 쓰면 꼭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면에는 우리는 기계장치 수리용으로 썼는데 자본적 지출로 하라고 했으니까 기계장치라고 쓸 거죠. 수익적 지출이었으면 500번대 수선비를 썼을 거예요. 자, 이번에 또 여기까지만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이제 3월 23일 날 자, 문제 볼게요.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서 등록세 및 취득세 합계 650만 원과 화재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자, 이번에는 공장 건물 신축에 대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료 납부한 거는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 보험료 미래 거 납부하는 거니까 우린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장 건물에 관련된 거니까 비용은 500번대의 보험료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차변에 우리 취득세까지는 취득 시점 가치 건물이라고 650만 원 쓸 거고 보험료 300만 원은 우리는 보험료 500번대를 써줄 거고 그래서 950만 원이 지출된다. 다음 3월 25일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가액 80만 원의 공채를 액면가액의 현금으로 매입하다.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액은 60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그럼 3월 25일 날 자, 우리는 지금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죠. 그러면 액면 금액에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건 현금으로 80만 원 액면 금액을 줬다는 거고 이걸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금액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것 때문에 손해 보이게 된 20만 원은 자산 취득 원가 포함하는 구성 요소에서 이야기한 거잖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그 매입 시 손실액. 지금 얘가 20만 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동차 구입한 거죠. 그래서 얘를 차량 운반구라고 써줄 거예요. 다음 3월 26일 폐기물 처리 부담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가장 적당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오. 자, 우리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폐수 배출 부담금 이런 건 과태료예요. 폐수 배출하면 안 되는 데서. 근데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우리 회사 업종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들 있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 해골 마크 걸려 있는 그 봉지에 알코올 솜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죠. 그럼 그는 별도로 소각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공과금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돈이 나가고 세금과 공과 얘도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500번, 800번 구분해야 되니까 우리 문제에서 제조 경비다 이런 표현을 써둔 거예요. 공장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나오나 봐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계속 분기 좀 더 하고 입력하고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